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13일 창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울컥 하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안착을 했습니다. HLB가 상한가를 안착을 해줬는데요. 이 당시 이후에 정말 건 1년 된 것 같아요. 한 10개월 된 것 같은데 10개월 만에 상한가에 안착을 해줬네요. 사실 그동안 HLB는 시장이 좋았음에도 잘 못 갔죠. 그러면서 HLB는 사채권자를 위한 회사다. 꼭 리피싱을 한다. HLB는 주식 장사만 하는 회사지 신약에 대해서 사람 생명에 대해서는 정 관심이 없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런 소문들을 싹 지워주는 시원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HLB는 역시 대물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어저께만 하더라도 여기 지지라인이 깨져서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이제 지지라인 위로 올라갈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지 이렇게 상한가까지 갈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정말 대물이구나. 역시 LB는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정말 HLB의 매력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하루였는데요. 일단 오늘 상한가 간 이야기부터 좀 해드리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남 1차 치료제로 캄렐리 주맘이랑 현재 콤보 임상을 진행 중에 있죠. 근데 이게 워낙 효능이 좋다 보니까 글로벌 1상, 2상 패스하고 3상으로 곧장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글로벌 임상 중에 우리나라도 한국에서도 임상 3상을 승인해 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 다 아시는 내용이세요. 가남 1차 치료제로 글로벌 임상 3상 중에 있는데 결국은 한국에서도 임상 승인을 해줬더라라는 뉴스고요.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 병용 요법으로 가남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에 관한 시험 계획서를 한국시약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라는 게 오늘 내용의 주 골자이고요. 현재 가남 1차 치료제로 글로벌 임상 3상은 510명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한국이 추가된 거고요. 임상 시험은 OS랑 PFS를 이제 1차 평가 지표로 하고 있고요. 대조군은 소라페닙이랑 대조를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보세라닙이 적응증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크게 보시면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고 우리 리보세라닙은 표적 항암제로 2세대 항암제인데요. 큰 흐름에서 봐서는 3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가 대세이긴 하죠. 근데 이 면역 항암제의 큰 단점이 단독으로 했을 때 이렇게 치료율이 좋지 않다 보니까 병용 요법으로 하면은 그 치료율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적응증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리보세라닙이 신생혈관 억제제이니까 요렇게 해서 최적의 조합으로 평가받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 PD-1 계열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면역 항암제랑 콤보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적응증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 진 회장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시면 약방의 감초처럼 하나씩 더 들어갈 수 있다. 톡톡 넣어주면은 매출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적응증 확대라는 건요. 또 이거는 또 잘 아시다시피 캄렐리주맙이랑 이제 이 병용요법 해가지고 완전 간에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가남 1차 치료제로 글로벌 3상은 모집률이 50%를 넘어서 빠른 환자 등록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도 포함돼서 임상 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걸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가남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탑라인 발표는 내년이에요. 내년 말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말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약이라는 거는 약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내후년 초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남은 세계적으로 6번째 많이 발생하는 병이고 등등등등 이렇게 있다. 그리고 시장 규모는 이만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내용을 한번 보면서 HLB가 또 이번에 가남 1차 치료제 말고도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어필리아 건이 있겠고요. 리보세라닌 건이 있겠고요. 그 다음 이뮤노미 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필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유럽에서 승인은 받았고요. 판매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2분기 내에 독일에서 이제 출시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당시 때 뉴스는 하반기로 일단 연장이 됐죠. 그래서 HLB의 가장 빠른 매출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항암제로서 아필리아가 가장 먼저 매출을 올려줄 것 같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프리 NDA 미팅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리보세라닙을 살펴보시면 일단 폴첸 박사 건도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폴첸 박사로부터 이제 글로벌 권리를 갖고 오게 되면은 항서 제약으로부터도 로얄티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말로 예상이죠. 위암 치료제 3차일지 4차일지는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NDA 신청이 들어갈 거고요. 이제 품목 허가가 나온다면 리보세라닙도 내년부터는 매출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보세라닙 오늘 나온 뉴스인데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3상 종료, 탑라인은 내년 연말이고요.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항서제약에서 리보세라닙이랑 콤보로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중 하나가 글로벌 임상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간암 1차 치료제로도 글로벌 1상 이상 패스라고 글로벌 3상으로 곧장 진행한 거잖아요. 시장이 예측치는 위암 1차 치료제로도 글로벌 3상으로 곧장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치는 있습니다. 이것 아마 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뮤노미 테라피틱스는 잘 아시다시피 일단 올 연말 예정입니다. 교모세포증, 뇌종양 이상이 완료가 되고요. 이거 완료되면 빠른 상업화를 한다고 합니다. 에로를 할지 아니면 NDA 신청을 할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빠른 상업화에 돌입이 되고 있고요. 플러스 여기 백신도 원래는 임상이 올 하반기부터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뉴스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참고로 이거는 이제 4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오병영 연구원이 쓴 리포트죠. 이 참고로 오늘 간암 1차 치료제로 글로벌 임상 승인 받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왔는데, 항서제약 주가는 지난해 3월 캄레리주막 리보세라닙 간암 병용 임상 3상 이후 약 2배로 올랐습니다. 근데 물론 항서제약이랑 HLB를 단독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긴 뭐예요. 항서제약이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약 자체랑 LB가 갖고 있는 뭐 파이프라인 등 자체가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한데,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로벌 3상 이후 2배 올랐다라는 얘기인데, 뭐 LB는 그렇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캄렐리주맙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임상이 총 53개인데 그중에 40% 약 22개가 리보세라닙이랑 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D-1 계열이랑 그다음에 신생혈관 억제제랑 궁합이 잘 맞아서 항서제약이 잘 판매를 한다면 결국 항서제약의 리보세라닙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LB가 갖고 올 수 있겠죠. 폴첸 박사랑 이제 계약을 한다면요. 그러면 그 역시 매출의 증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원래는 5년 내 5개 항암제 출시가 목표였잖아요. 올 연말 예정되어 있는 위암 3차일지 4차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치료제로서 NDA 신청이 들어갈 거고요. 대장암 3차 치료제로 론서프랑 병용을 하고 있고요. 선양 남성환종은 글로벌 2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선양 남성환종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암 2차 치료제, 아까는 캄렐리주맙이랑은 위암 1차 치료제가 아마 예상이 되는 거고요. 현재 위암 2차 치료제로는 파클리탁셀이랑 병용을 하고 있고, 얘도 아마 조만간, 원래 나왔어야 될 때가 지났는데 얘도 조만간 임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플러스로 육종암, 얘는 옵티보랑 하고 있죠. 얘도 출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대가 되는 게, 시장이 가장 큰 게 이제 간암, 그다음에 폐암인데, 폐암에 관한 것도 예전부터 계속 설명을 좀 드렸지만 계속해서 적응증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임상 소식도 좀 좋게 되고 있어서 조만간 머지않아 폐암 쪽으로도 진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뮤노믹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만간 그 나스닥 내지는 코스닥의 상장 예정이라고는 일단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HLB의 지금 당장은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게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가네, 리피싱을 하고 내려가네 뭐 그랬지만, 어찌되었건 큰 흐름으로 보시면 이렇게 큰 줄거리로 HLB의 갈 길은 아직 멀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LB는 워낙에나 수급이 커요.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번 가면 파괴력 있게 이렇게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 특징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대신 뭐 이제 떨어지면 무섭게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오늘만 놓고 보시면 거래량이, 이거는 제외를 할게요.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연속 거의 세 번 하한가를 맞고 이제 전국의 단타쟁이들이 다 몰린 이때였어요. 핫다 그때 당시여서 이 거래량은 약간 많이 비정상적인 건데요. 이 당시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오늘 1000만 주가 좀 넘었죠. 거의 최대 거래량이 나왔어요. 최근 거래량을 보시면. 물론 유중 무중에서 뭐 주식시도 좀 늘어난 건 사실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상한가 나오고 거래량도 상당히 는 게 긍정적인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과연 일단 현재 LB의 관심사는 리픽싱인데요.
리피싱은 사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꼭 돼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주가 올라가면은 리피싱이 될 필요는 없죠. 근데 뭐 일단 당장은 리피싱에 대한 거는 일단 좀 빼자고요. 물론 다음 주부터 리피싱 하는 거에 대한 계산 기준일이 되긴 되는데 이건 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패스를 하는데, 풀첸 박사 거는 얘기가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과연 풀첸 박사가 들어오기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물론 가격이 높아도 들어올 수는 있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약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뭐 오늘 장 끝나고라도 제3자 배정을 위한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다면, 뭐 그래서 풀첸 박사가 들어온다면, 여태까지 LB의 특징은 큰 수급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큰 수급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때부터 쭉 말씀드렸던 게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 하락에도 제한이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위해서. 상승에는 이제 납입일 되면은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납입일 되면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제한이 풀첸 박사가 들어오는 게 또 보이지 않는 제한. 그래서 이 당시 때 풀첸 박사가 들어오면 자리를 다시 한번 변곡에 대한 2차 변곡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죠. 그게 무너지면서 지금 최근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풀첸 박사 입성권이 일단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큰 흐름들이 있고, 회사 측에서는 작년에 또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주가가 5년 내 5개 항암제가 출시가 된다면 한 25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퍼는 셀트리온 그 당시 때 퍼가 60이었는데요. 그렇게 계산한 게 한 250만 원 정도 선이라고 IR 담당자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상증자랑 CB를 발행하면서 그때는 없었던 이뮤노믹도 갖고 왔고요. 아필리아도 갖고 왔으니까 아마 그때보다는 더 커졌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뭐 크게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풀첸 박사 없이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이 좀 되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LB는 뭐 어저께만 놓고 보시면 사실 주식을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죠. 그 분석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 정도 싶어요. HLB는 워낙 대물이고 워낙 끼도 많고 큰 재료도 많이 있고 또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뭐 그래도 오늘은 그동안 시장에서 외면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 정도 시원한 상승이 나와서 그 한을 어느 정도 풀 수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리 남아 있지만 그동안 답답했던 한을 풀기에는 좀 약간 시원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좀 오르라고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꼭 점심 먹을 때 내가 빨간 음식을 먹어야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 2-3달 동안은 계속 점심에 짬뽕이니 아니면 마라탕이니 아니면 호구원이 뭐 떡볶이니 뭐 하여간 볶음도 무조건 빨간 볶음만 먹었어요. 오르라고, 빨간색 좀 나오라고. 다행히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빨간색 뭐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와줬는데 아마 저처럼 생각하셔서 저 같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글쎄 제가 언제까지 이 영상을 찍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랑 약속을 했죠. 우리나라 자본력으로 내 나라에서 그 어렵다는 항암 신약이 이제 최초로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자본력이죠. 우리나라의 자본력이라 함은 여러분들 이 HLB에 투자를 해주셔서 그 돈으로 충분히 임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이번에 유상증자까지 여러분들 자금으로 항암 신약이 이제 곧 탄생될 것 같고, 그 약이 탄생이 되면 계속해서 적응증이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글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LB의 갈 길은 오늘 당장 이걸로만 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굴곡이 더 있을 수 있겠죠. 여태까지도 가시밭길도 있었고 분명히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분명히 더 좋아질 것도 예상이 되고요. 어떤 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낮췄으면 뭐 먹었다 뺐다 하셔도 되고요.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오는 항암 신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좋은 성과,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을 하겠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